죄형 법정주의다. 뭘 죄형 법정주의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죄형은 범죄 하다 죄고 형은 형벌하다 할 때 형자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 형법 강론에서 살인죄, 절도죄, 무고죄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범죄. 그다음에 형벌은 우리 총론의 맨 뒤에 파트. 얘가 잘못을 했네, 뭐 사람 죽였네, 강간 살인했네, 그러면 얘한테 사형 때리거나 뭐 무기형 때리거나 징역 30년 때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형벌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에 대해서, 즉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법정, 법에 규정하는 거 우리 줄여서 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정화되어 있다 그런 표현 쓰는데, 법에 규정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법의 규정, 즉 반드시 법에 규정하라. 주의는 어떤 원칙을 얘기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에 규정하는 주의. 왜 반드시 법에 규정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형법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에 대해서 제재하고 규제하는 법률이지 어떤 혜택을 주는 법률이 아닙니다. 얘가 사람을 죽였네? 그럼 얘가 처벌해. 얘가 음주운전했네? 그럼 처벌해. 그래서 어떤 규제하고 제재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칩니다. 다시 말해서 심하면 인권 침해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법에 규정이 없는데 인권 침해하지 말라. 그래서 반드시 법에 규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왕인데 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얘 그냥 바로 숙청해 버립니다. 그럼 얘 숙청해 버리거나 아니면 얘 그냥 어디다 팔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권 침해가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힘 있는 놈이 함부로 자의적으로 하는 걸 방지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법에 규정하라는 주의. 그래서 이걸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자 일단 원칙과 예외를 좀 기억하시는데, 반드시 법에 규정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엄격하게 적용을 시킵니다.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다. 그러면 요거와 관련해서 엄격하게 적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어떻게 유리해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형사법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이런 것들을 제재를 많이 하는데, 얘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유리하다. 그러면 이때는 가급적 좀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유리해 가는데,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소급했을 때, 유추해석했을 때 유리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배제를 시킵니다. 형법에서는 여러분들 피고인, 피의자 용어 거의 안 씁니다. 그냥 행위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형법은 행위자 용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대부분 판례가 나오다 보니까 피고인이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절반 정도가 피고인, 절반 정도 행위자, 이 용어를 쓴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따라서 행위자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급하거나 유추해석한다. 그럼 얘한테 유리하다. 그럼 그쪽으로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형사법의 기본 대원칙. 우리 형사법의 기본 대원칙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법 1조 1항 범죄는 행위시 가지고 한다. 헌법에도 이거 소급하지 말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축, 양대 축인데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유리해 간다. 이게 이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왼쪽의 축 행위시 가지고 판단, 오른쪽의 축 형사법은 행위자한테 유리해 간다. 요걸 일단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행위자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자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배제를 시킵니다. 즉 소급해도 되고 유추해석해도 된다 라고 해서 원칙은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유리하다 그러면 이때는 배제가 된다. 일단 요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